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코로나19 상황 짚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선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코로나 현 상황 그리고 대책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민선 교수님, 3차 유행이라는 말을 써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추이를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럴 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이렇게 갑작스럽게 3차 유행이 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방역 그 단계를 조금 낮추면서 여행이 증가하는데 그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코비드 사태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백신이 나온다는 등 다양한 소식으로 인해서 약간 경계심이 약해진 거 이런 것들이 큰 원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신규 확진자 숫자도 지금 상당 기간 200~300명으로 늘어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 최근의 추세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최근 1~2주가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1차, 2차 대유행에 있어서는 1차는 신천지, 2차는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한 그런 유행이었다면 이번에는 전국 어느 곳 또 해외 어느 곳에서 온 사람들도 다 같이 영향을 받는 그런 추세라서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나타나고 있어서요. 방역 당국의 어떤 거리두기만에 의존할 게 아니라 개인의 그런 방역 지침을 어느 정도 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정은경 청장이 사흘 전에 2~4주 후면 확진자가 300~400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연이틀 300명대가 나온 상황이라서 확산세가 빨라진 느낌이거든요. 네, 그 원인은 어떻게 예측하기는 분석하시는지. 지금 감염 지수나 이런 것이 1.53 정도라서 한 2주 이후에는 한 400명, 거기에서 2주 더 가면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 1000명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예. 그 원인으로는 지금 조기 진단을 얘기하신 것처럼 이 시기는 라이노바이러스가 콧물 감기가 유행하는 시기인데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고 그냥 감기약을 드시면서 지켜보는 시간이 조금 길어서 예. 특히나 젊은 분들은 증상이 가벼운 경우가 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가 그런 감기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진단이 좀 늦어지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조금 여행 이후에 그 2주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단풍 여행이 한참인 시기에 2주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런 다양한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은 분명히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 1.5단계가 적용된 게 서울, 경기, 광주, 강원도 일부 지역 그리고 제가 아까 파악한 바로는 전남 쪽에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그 의료 공백에 대한 부분. 이고 그리고 병상이 부족하게 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좀 우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창석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좀 내다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이제 소규모 집단 발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병상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는 당연히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지역별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병상들이나 시립병원, 도립병원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지역은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지역 발병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방역 대책도 이제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은 중요한 것이 이제 중환자 병상이라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예. 전날 기준으로 이제 543개 중환자실을 담당할 수 있는 병상이 있는데요. 이 중에 78%가 가동 중이고 21.9%인 119개가 현재 비어 있다라고 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하루 발병자 수 중에 약 9%가 약 3%입니다. 예. 3%가 이제 중환자 비율인데 이 중환자는 보통 25일 동안 이제 병상에 누워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3%가 25일 동안 병상에 누워 있다라고 하면은 2주 후면 모두 소진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119개가. 예, 예. 그렇다면 2주 후에 이 중환자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 경우에는 사실 이미 부족한 상태다. 빠르게 확보를 나서야 된다라고 했고 정부 역시 유관기관과 시립병원, 일반 병원까지 도입을 해서 중환자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다.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현재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병상 부족 현실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또 우려되는 대목이 하나 있는 게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수능입니다. 수능이 이제 2주 뒤에 이제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거리두기를 더 격상을 해서 위험한 상황을 막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격상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주말 되기 전에 아마 정부에서 다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는 수능 연기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죠. 사실 수능이라는 것이 쉽게 이제 연기해서 다시 날짜를 잡는다고 해서 그 다시 날짜를 잡은 시점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2주간 열심히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수험생들의 동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교습소라든지 학원 그리고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정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혹시나 확진자나 자가격리 중인 학생들을 위해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교실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도 남겼기 때문에 일단은 수능 1주 전까지는 이 방문한 곳을 최대한 줄여달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일주일 남기고는 최대한 이제 비대면으로 돌이켜서 수능 때까지는 최대한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예, 수능이라는 일정을 차치하고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관련해서 박민성 교수께 질문을 더불어 좀 드리자면 어제도 저희 그 출연하신 전문가 백순영 교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처럼 상황이 악화가 된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큰일 났다, 지금 이제 격상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할 게 아니라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이게 격상을 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더 혹시나 더 크게 번지기 전에 지금 2단계로 가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지적이시거든요. 박 교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 면은 수능이 지금 2주 안 남은 것도 이게 이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면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지금 대유행이 되는데 외국에 있던 학생들이 이제 방학이 되면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예.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감기와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면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조금만 지나면 연말 모임이나 이런 거랑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충분히 이렇게 속도를 앞으로 며칠간에 증가하는 그런 속도를 봐서 2단계로 격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고려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이시고 저희 확진 양상들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 먼저 광주 전남대병원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누적 확진자가 50명에 육박을 했고요. 인근 화순 분원에 있는 간호사까지 확진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이렇게 거점 병원이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중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의 부분 그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네.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네, 코비드가 가장 무서운 게 사실은 그 부분이죠. 이제 전에 신천지 때 1차 때 한번 돌려보시면 그때도 이제 의료 시설에 이 점령이 되면서 치료를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으면서 문제가 많이 커졌었거든요. 예. 특히나 이번에 그 광주의 전남대병원 있는 지역은 사실은 지금까지 관련 감염자가 50명에 육박하고 있고 N차 감염까지 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22일까지 외래랑 응급실 진료를 중단했다고 해서 지금 또 그 이외에 다른 그 의료기관까지도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료 공백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남대병원의 분원인 화순 전남대병원에서도 안병원에서 간호사가 확진이 됐기 때문에 예. 빠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 있어서 의료 공백이 큰 문제가 될 그런 시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광주나 그런 쪽은 그런 것들이 학교나 우체국 등으로 확산하고 있어서 오늘부터 아마 1.5단계로 격상되고 있고 전남의 다른 곳들도 두 군데가 더 1.5단계로 확산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조금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전남 순천 상황도 저희가 짚을 건데 여기가 동네가 그러니까 마을이 작은 마을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100명 정도가 계신 마을에서 어쨌든 비율은 높습니다. 10% 그러니까 10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라서 여기 지금 동일 집단 격리를 한 상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마을 전체가 이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이 순천 106번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이제 90대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서 확진된지 살펴보니까 이제 107번 이제 60대 남성으로부터 확진된 것으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 사람은 또 어디서 확진됐냐? 또 거슬러 가 보니까 광양 39번 확진자와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양에 있는 한 식당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밥을 먹었고 그 사람이 이 순천 별량면 이 상산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4세대 110여 명이 살고 있는 이 마을 전체가 코호트 격리가 됐고 예. 순천시는 즉각적으로 이제 마을 앞뒤로 이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생필품을 직접 지급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추가로 확진이 될 수 있는 것이냐. 마을 같은 경우는 봉쇄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진이 된다 하더라도 막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던 이 광양 확진자. 예. 예. 이 광양 확진자 같은 경우는 광양제철 협력업체 이 통근 버스를 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통근 버스를 타고 광양제철로 출근했다라고 하면 사실 노동직업적 산업이지 않습니까? 광양제철이. 그렇기 때문에 이 광양제철로도 확진이 빠르게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조사에 나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남겼습니다. 예, 광주에 이어서 전남 순천 사례까지 봤고 저희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도 지금 일가족이 확진을 받았는데 8달 된 쌍둥이 그리고 가족 또 이웃까지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철원 같은 경우에는 밤사이 12명의 확진자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대로라면 이 강원도 내 음압 병상이 이번 주 안에 가득 찰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나오더라고요. 병상 확보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그런 걸 의심할 만한 상황이고요. 사실은 강원도 철원은 이전에 경기도 이런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코비드가 덜 발생하였던 지역이기 때문에 예. 이런 의료 시설이라든가 음압병상 이런 규모는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갑자기 12명이 무더기로 확진이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음압병상은 28개인데 이번 주를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라고 하고 그 이외에도 사실은 이렇게 돼서 병상이 부족한 상태가 된다면 지금 수도권이나 이렇게 여러 지역은 생활치료센터가 잘 마련되어 있는데 반면에 강원도는 기존에 없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생활치료센터 마련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그 지금 방역 단계를 1.5 단계로 좀 높이는 정도 뭐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병상 부족이나 의료 공백에 대한 문제는 강원도 그리고 전라남도, 전남 이쪽에 가장 크게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저희가 함께 짚어봤고요. 축구 대표팀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보겠습니다. 그 카타르 평가전이 있었는데요.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선제골을 넣었던 황희찬 선수가 독일로 이동해서 베를린 공항에 이제 도착해서 확진 소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축구 대표팀 지금 확진자가 10명 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10명이죠. 10명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확진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정부 방역 당국도 굉장히 이제 고심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예. 이제 조현우 선수가 갑자기 네네네.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이 사실이 이제 크게 알려졌습니다. 예. 근데 무엇보다도 이 조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선캡 같이 얼굴 완전히 가리는 맞아요. 방역 마스크를 쓰고 나서 절대 뭐 확진되진 않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그 조현우 선수가 확진되니까 예. 역시 외국은 우리나라만큼 방역이 안전하지 않다. 아무리 본인 스스로가 준비를 철저하게 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확진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일단 황희찬 선수까지 하면서 총 10명이 지금 이제 확진 최종 판결을 받았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당국이 고심하고 있는 것이 에어 앰뷸런스. 그러니까 예. 정부가 응급 공중기를 이제 투입을 해서 데려와서 이제 치료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오스트리아 현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300명대인데 같은 날 기준입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5,984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한민국보다는 방역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고 방역에 대한 인식이나 또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정부가 빠른 결정을 통해서 일단 공중 응급 비행기를 파견을 해서 예. 데려와서 한국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음성 판정을 받았었던 코칭 스태프라든지 예. 선수 같은 경우는 집이나 또 파주 트레이닝 센터를 통해서 예. 2주간 자가격리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이제 정부를 밝혔습니다. 예. 아무래도 가장 많은 그 걱정을 축구 팬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그 손흥민 선수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그 황희찬 선수하고 같이 그 골 넣었을 때 세리머니도 같이 했기 때문에 혹시 이게 옮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축구 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이 운동을 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갑자기 운동을 확 할 때 지방이 확 빠지는 순간에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예.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개개인의 어떤 면역 수준을 조금 믿어보는 그런 그 기대가 지금 되고 있기는 한데요. 예. 아무튼 뭐 걱정이긴 합니다. 손흥민 선수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서요. 지금 10명까지 일단 나오긴 했는데 우리 축구 대표팀이 이 정도 선에서만 좀 유지가 된다면 다행일 텐데 앞으로 좋지 않은 소식이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능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와서 저희가 아까 수능 소식 잠깐 짚었는데 학교마다 지금 다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특별 방역에 나서고 있는데요. 거리두기 1.5단계 들어가면서 이제 그 효과가 좀 나타나리라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박 교수님? 네, 지금 아무래도 2주 전이라서 수능 자체만으로도 이제 감정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이런 코비드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사실은 학생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학생이나 선생님들 또 학부모들 다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2주간은 수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가는 스터디 카페라든가 PC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방역을 한다고 그러고요. 네. 그 이외에 이제 학생들이 이 원격으로 수업을 받는 거를 조금 더 강화하고 자율학습을 하는 시간을 조금 당기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 들고 예. 개개인으로 따지면 사실은 감정적인 스트레스 이외에 가장 중요하게 학생들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수면 시간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반면에 젊은이들은 수면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가 면역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2주 동안은 수능에 맞춰서 조금 수면 시간을 잘 확보해서 예. 생활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올해는 그 매년 있는 수능 응원전도 아마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는데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아무래도 밀집돼 있다 보면 수험장 내건 바뀌건 위험한 거는 매 한 가지일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수능 전후의 과정들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대규모 수능 응원전이나 이런 건 아예 안 해야겠죠. 예, 안 해야 될 것 같고요. 수능 마지막 최종 점검이라는 것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학원가에 있었고 네네. 학교에서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비대면으로 할 것인가, 원격 수업으로 할 것인가, 최대한 대면하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예. 수능을 치르고 나서도 사실은 이제 수능 후에 이제 복귀하는 과정이라든지 예. 그리고 수시 모집으로 이제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역시나 입시 설명회 같이 진행될 예정인데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또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 정부가 사실은 독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것들을 없애버려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49만 명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국 그리고 우리나라 거의 최대 이벤트라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경찰까지 동원이 돼서 모든 걸 통제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약 2주 동안 49만 명이 왔다 갔다 했었던 모든 통제를 좀 철저히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정부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2주 남아있는 수능. 아무튼 뭐 수험생들이 참 고생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까지 좀 파이팅 해주셨으면 좋겠고 백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백신 뭐 아주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서 95%의 효능을 보였다. 그러니까 원래 중간 결과 발표가 90%였죠. 근데 네, 이제 그렇습니다. 95%로 좀 더 나은 효능을 보였다는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한 게 이게 뭐 어제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언제 당장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까지 내다본다면 좀 얘기가 좀 길어질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연내에 이게 첫 번째 상용할 수 있는 백신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어떻게 좀 네. 내다보세요? 네, 지금 20일 날 그 승인 신청을 넣는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FDA에서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런 시국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 그리고 보고된 부작용들이 일반적인 백신의 부작용과 비슷하거든요. 예. 그리고 효과 면에서도 보통 저희가 보는 인플루엔자 백신이나 이런 거보다 결코 못하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어떤 사망률이나 이런 추이, 미국에서의 유행 추이 이런 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예. 문제는 중간에 만약에 이게 시작이 돼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블록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FDA 승인이 나는 과정이 빠르게 진행한다면 예. 연내에 처음 상용화되는 거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기대를 해보긴 합니다. 안전성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 뭐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일단 뭐 지금 상황이 워낙에 엄중하니까 좋습니다. 네. 이제 돌다리도 좀 두드려보고 건너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네. 지금 이렇게 급하지 않다면 조금 시간을 두고 보고 뭐 이제 해외에서 이제 화이자 백신이나 이런 걸 접종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네. 그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좀 더 플러스 알파로 있을 때
그걸 좀 기다려보고 맞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나라가 여태까지는 그렇게 유행 그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예. 지금 3차 유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예. 그 지침도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1000명선이 넘어가는 그런 유행 시기가 오면 조금 더 당기는 것을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백신이라 그러는 게 이게 요번 거가 이제 유전자 조합 백신이라서 상대적으로 이전의 백신과는 조금 다른 그런 루트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유전자 재조합에 의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저희한테 노출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도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부작용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모든 약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미국에서 승인이 되고 우리나라도 뭔가를 들여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예. 우리 유행 상태가 좀 더 증가하면 빠르게 맞을 수 있는 길로 가는 것들이 나쁘지 않은 초이스일 것 같습니다. 예, 이처럼 백신 개발 소식들이 이제 연일 들려오면서 각국에서는 백신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자리 다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좀 비교적 신중해 보인다라는 어떤 미국 현지 언론 보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둘러 접종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안정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좀 더 신중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국제 백신 연구소 이제 이철우 박사가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남겼었는데 한국은 확진자 수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백신의 안정성이 최대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해외 인터뷰를 많이 남겼습니다. 예. 역시나 이제 네, 예. 지금 어떤 사망률이나 이런 추이, 미국에서의 유행 추이 이런 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예. 문제는 중간에 만약에 이게 시작이 돼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블록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FDA 승인이 나는 과정이 빠르게 진행한다면 예. 연내에 처음 상용화되는 거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기대를 해보긴 합니다. 안전성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 뭐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일단 뭐 지금 상황이 워낙에 엄중하니까 좋습니다. 네. 이제 돌다리도 좀 두드려보고 건너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네. 지금 이렇게 급하지 않다면 조금 시간을 두고 보고 뭐 이제 해외에서 이제 화이자 백신이나 이런 걸 접종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네. 그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좀 더 플러스 알파로 있을 때 그걸 좀 기다려보고 맞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나라가 여태까지는 그렇게 유행 그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예. 지금 3차 유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예. 그 지침도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1000명선이 넘어가는 그런 유행 시기가 오면 조금 더 당기는 것을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백신이라 그러는 게 이게 요번 거가 이제 유전자 조합 백신이라서 상대적으로 이전의 백신과는 조금 다른 그런 루트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유전자 재조합에 의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저희한테 노출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도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부작용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모든 약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미국에서 승인이 되고 우리나라도 뭔가를 들여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예. 우리 유행 상태가 좀 더 증가하면 빠르게 맞을 수 있는 길로 가는 것들이 나쁘지 않은 초이스일 것 같습니다. 예, 이처럼 백신 개발 소식들이 이제 연일 들려오면서 각국에서는 백신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자리 다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좀 비교적 신중해 보인다라는 어떤 미국 현지 언론 보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둘러 접종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안정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좀 더 신중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국제 백신 연구소 이제 이철우 박사가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남겼었는데 한국은 확진자 수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백신의 안정성이 최대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해외 인터뷰를 많이 남겼습니다. 예. 역시나 이제 방역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한국은 좀 천천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 백신 공동 구매인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1000만 명분의 이제 백신을 확보할 것이고 제약사와 직접 계약을 통해서 2천만 명분의 또 백신을 확보할 것이다. 그래서 총 3천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것이다라는 이제 계획과 구매 선급금으로 1,700억의 예산을 이미 준비해 둔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신중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여타 다른 나라 상황들은 워낙에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왜 우리는 가만히 있냐라고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이 요 며칠 사이에 좀 덜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내용까지 저희가 짚어드렸고요. 오늘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